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 응용하는 과제인 텐서플로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인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는 와이셔츠의 목하고 가슴 둘레의 그 상관관계를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import tensorflow as tf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사전에 텐서플로우가 인스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응용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실제로 아나콘다나 이러한 이제 파이썬의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환경 설치부터 차례차례 동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실제로 딥러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동영상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와이셔츠 목과 가슴둘레 사이즈의 상관계를 예측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넥 걸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와이셔츠 우리가 와이셔츠를 구매를 할 때 실제 이제 어떤 목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준을 제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9.5cm의 그 와이셔츠 목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의 사이즈는 101.5cm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 예를 들어갖고 이게 뭐 42에 100이라든지 아니면 42에 106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에 맞게 나오는데요.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체스 사이즈를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1차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치함수 적용을 해가지고 체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가슴의 사이즈는 넥 걸스 그러니까 목의 둘레 목 사이즈 곱하기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일차함수 그래프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적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x와 y의 값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초기 값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값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초기 값을 이제 조금 어, 이렇게 아주 작은 수치를 잡았는데요. 나중에 실제 실행을 하면서 이러한 초기 값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실제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는 이 초기값 세팅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손실 함수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딥러닝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요 손실 함수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컨셉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수치화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값은 이러한 형태로 나올 거고요. 넷 걸스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요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이쪽에서 옵티마이저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았을 때 실제로 실제 값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값이 요 101.5, 요 체스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가슴의 사이즈하고 포켓 밸류하고 계속적으로 차이를 구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tf 스퀘어로 하면은 실제로 요거에 그 이제 제곱값을 갖다가 리턴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값을 리턴을 해주는 이러한 펑션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저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은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1차 근사값을 발견형 최적화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경사각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 학습을 여기서 시키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SDD 옵티마이저나 이러한 형태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러닝 레이트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러닝 레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에서 기울기의 학습률이라 불리는 스칼라를 곱해서 다음 지점을 결정한다. 계속 학습을 하면서 얘를 갖다가 러닝 레이트에 따라 가지고 다음 지점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얘가 지금 현재 0.11로 되어 있는데 0.01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이제 정교하게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여기에 이제 반복 값을 갖다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포캐스트 밸류를 봤을 때 얘가 실제로 이제 여기 101.5의 근사한 값이 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돌려보고, 제가, 요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해서, 요거를 갖다가, 요 형태를 그대로 실행할 때 실행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실행값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포커스 밸류가 102.00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101.5, 이제, 우리가 원하는 101.5하고는 그래서 꽤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게 가슴 둘레인데 이렇게 보면은 0.5cm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레인지를 갖다가 이거를 100회를 지금 학습을 했는데 300회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300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0회를 올렸을 때는 실제로 요 101.5하고 비슷한 101.4990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프린트를 좀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제 프린트 해놓은 게 처음에 이제 시작값 이쪽에서 XY 초기의 변수값에서 학습을 하면서 얘 변화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하고 경사하강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값의 변화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딥러닝 형태로 학습을 했을 때 실제로 300회 정도 찾아갈 때 이렇게 학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지는 거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러닝 레이트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아까는 요게 이제 학습의 횟수를 변경해서 좀 더 정보를 높였는데 얘를 변경을 이렇게 해보면은 자, 여기서 변경을 해가지고 돌려오면은 뭔가 좀 다른 값이 나오죠. 83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다음 지점을 찾아가는 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을 이제 값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러닝 레이트를 조금 값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얘를 300회가 아니라 3000회로 해볼까요? 그럼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3000을 돌려서 해보면은 여기에 이 83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딥러닝을 시키면은
이 컴퓨터가 GPU가 있는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꽤 이제 오래 걸리죠. 3000회를 돌리니까 이렇게 딥러닝을 시키는 건데, 3000회를 돌리니까 101.49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값을 찾아가는 데 있어갖고 그렇게 이제 다음 값을 찾아가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변화값 그런 것들이 러닝 레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게 정확한 표현인데 정사하강법의 알고리즘에서 기울기에 학습률을 불리는 학습률이라고 불리는 스칼라를 곱해서 다음 지점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원래대로 300회로 맞추고 0. 요거를 갖다가 1 정도로 할게요. 0.10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요 변수값을 초기 변수값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300해서 이게 넘어가서 앞쪽이 안 보여지는데 자 초기 변수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자 다시 여기서 잠깐만 0.01로 하고요. 0.01로 하고 한번 더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값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요게 이제 초기 제일 처음 값이고 첫 번째 학습을 한 값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0.1 정도로 해놓고 아까 100으로 했을 때 예를 들었고 1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100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면은 여기서 수치가 이제 정확한 값이 약간은 여기서 보면 101.5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잖아요. 이거를 0.09로 해볼게요. 이런 약간 좀 더 큰 오차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돌려보면은 101.5에 비해서 실제로 한 5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초기 값을 갖다가 조금 더 높은 값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 값이 이제 실제로 x와 y의 학습을 한 값들이 되는데요. 초기 값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에다가 2를 붙여가지고 뭐 1.01, 1.02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진 형태로 보여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초기값을 2점대로 2.01에 2.01로 하면은 이제 거의 가까운 형태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101.5라는 값을 구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와이셔츠의 목하고 가슴둘레 사이즈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건데요. 이 이제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와이셔츠의 값들을 입력을 한 건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1차 함수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죠.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초기 값에 이제 실제 이제 딥러닝을 한 학습값의 정확도는 이렇게 초기 변수 값에 따라서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이 부분에 따라서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횟수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딥러닝도 해볼 텐데 실제 그래서 이 딥러닝 이제 컴퓨팅 파워에 의하고 계속적으로 딥러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정확한 결과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오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딥러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앱에 적용을 시키면은 어떠한 사람의 실제 목의 사이즈를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의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적으로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와이셔츠의 목하고 그 다음에 가슴둘레 사이즈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